이지혁이 AP그룹 인수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맞았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죠. 자신이 아는 클라이언트가 친어머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느꼈어요. 너무나 완벽한 우연의 일치였거든요. 바로 그때 지은호는 간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게 되면서 복잡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밤 이지혁의 의심이 현실이 되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은호와 고성애, 그리고 이지혁.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뒤바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개를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그래, 네가 맞아. 하지만 사랑해서 찾은 게 아니야. 고성희의 차가운 고백에 지은호의 세상이 무너졌죠. 이지혁은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고성희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25년 전 한유라 실종 신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록을 뒤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한유라 실종 신고를 했는데 왜 찾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와서 갑자기 이지혁의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조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고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줄 수 있어요? 25년 전 기록까지 다 뒤져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은호 일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할 수도 있어서요. 한편 지은호는 간이식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카페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오빠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 하지만 이지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는 걸 보고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은호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 내 친어머니 말이야. 지은호는 이지혁의 차가운 표정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어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야. 이지혁은 조경수가 보내준 자료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25년 전 한유라 실종 신고를 한 건 맞아. 그런데 그 이후에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어. 심지어 경찰 수사에도 비협조적이었다고 나와 있어. 지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너무 완벽해. 우연히 클라이언트로 만나고, 그런데 친어머니고, 그런데 간이식이 필요해. 퍼즐이 너무 딱딱 맞지 않아? 그 순간 지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성희였어요. 유라야, 오늘 시간 있니? 우진이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있어요. 그럼 병원으로 와줄래? 우진이도 만나고 싶어해.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호는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가줄래? 당연하지. 병원 앞에서 고성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마치 가면을 벗은 것 같았습니다. 유라야, 왔구나. 고성희는 지은호를 보더니 이지혁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이분이 이지혁 씨죠? 유라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지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호. 아니, 유라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고성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무슨 얘기죠? 25년 전 일 말이에요. 바로 그때 고성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차피 들킬 거면 자신의 방식대로 하자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얘기하기엔 좀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죠. 병원 상담실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고성희 씨, 25년 전 한유라를 실종 신고하셨죠? 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셨나요? 경찰 수사에도 비협조적이셨고요. 고성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복잡했어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복잡했다는 거예요? 저는 딸인데. 고성희는 지은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폭탄 같은 말을 던졌어요. 내 말이 맞아, 유라야. 난 너를 버렸어. 25년 전에. 지은호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버렸다고요? 사랑해서 찾은 게 아니야. 필요해서 찾은 거야. 이지혁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필요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고성이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진이를 살리려면 유라가 필요해. 간이식 말이야. 지은호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럼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신 건도 연기였어. 네가 마음을 열어야 검사도 받을 테니까. 하지만 고성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필요해. 우진이를 살리려면 네가 있어야 해. 검사 결과도 나왔어. 너희가 95% 일치해. 지은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진 오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 알면 거부할 테니까. 이지혁이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지은호를 이용만 하려는 거군요. 이용이라는 말은 너무하네요. 모성애예요. 모성애라고요? 25년 동안 버려두고 이제 와서 모성애라고 하시는 건가요? 고성이는 가면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필요 없었고 지금은 필요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은호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진 오빠는 잘못이 없어요. 유라야. 검사 결과가 나오면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주세요. 고성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우진 오빠한테는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도 만나보고 싶어요. 그건 안 돼. 우진이가 알면.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도울 수 없어요.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는 싫어요.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이런 식으로 도와줄 필요 없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야. 우진 오빠는 정말 잘못이 없어. 내가 도와주고 싶어. 바로 그때 고성이가 예상치 못한 말을 던졌어요. 고마워, 유라야.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뭔데요? 고성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이뿐만 아니라 영나도 도와줘야 해. 영나요? 영나는 내 이복동생이야. 우진이와 쌍둥이고. 지은호와 이지혁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쌍둥이라고요? 고성이는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25년 전에 너희 셋이 있었어. 유라, 우진, 영나. 그런데 나는 우진이와 영나만 데려갔어. 왜? 왜 저만 버리신 거예요? 셋 다 키울 형편이 안 됐거든. 그때는 이지혁이 분노에 떨었어요. 형편이 안 됐다고요? 그럼 왜 하나는 버리고 둘은 데려간 건가요? 고성이는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쌍둥이가 더 특별하니까. 유라는 혼자였어. 지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엄마의 딸인데. 미안해, 유라야.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청년이 들어왔어요. 한우진이었습니다. 엄마, 누구시죠? 고성이가 당황했습니다. 우진아, 왜 나왔어? 한우진은 지은호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혹시 누나인가요? 지은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 우진아. 나는 지은호야. 지은호 누나. 진짜 누나구나. 한우진의 순수한 미소에 지은호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우진아, 네가 아픈 거 알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누나가 도와준다고요? 어떻게요? 고성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가서 쉬어야지. 하지만 한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엄마, 누나가 저를 어떻게 도와준다는 건가요? 지은호가 한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아, 내가 너한테 간을 나눠줄 수 있어. 간이요? 누나가 저한테요? 우리가 혈액형이 맞아. 검사도 받았어. 한우진이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간을 나눠준다고요? 고성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우진아, 사실은
그때 이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우진 씨, 고성희 씨가 25년 전에 지은호를 버렸다는 사실을 아세요? 뭐라고요? 한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나를 버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아, 우리는 원래 3남매였어. 너랑 영나, 그리고 나. 그런데 엄마가 25년 전에 나만 버리고 갔어. 한우진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누나는 25년 동안 혼자. 응. 하지만 괜찮아. 좋은 엄마를 만났거든. 한우진이 고성희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누나를 버리고 오신 거예요? 고성희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누나도 엄마의 딸인데요. 한우진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어요. 지은호가 급하게 부축했습니다. 우진아, 괜찮아. 앉아. 누나,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네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야. 한우진이 고성희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저는 누나의 간을 받을 수 없어요. 우진아, 누나를 버려놓고 이제 와서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지은호가 한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우진아, 내가 진짜로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하지만 누나, 우리는 가족이잖아. 진짜 가족이야. 바로 그때 고성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유라야, 사실 한 가지 더 있어. 모든 사람이 고성희를 바라봤어요. 뭔데요? 내 아버지 얘기야. 지은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요? 내 아버지는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이지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살아있다고요? 고성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아는 사람이야, 유라야.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요? 박진석. 박성재 아버지 말이야. 순간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어요. 지은호는 충격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고요? 그래. 25년 전에 나는 박진석과 결혼할 뻔했어. 하지만 너희 삼남매 때문에 포기했지. 이지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성재는? 유라의 이복형이야. 지은호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고성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지? 네가 얼마나 복잡한 상황에 있는지. 성재 오빠가 제 형이라고요? 혈연상으로는 그래. 하지만 박진석은 모르고 있어. 한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박진석 회장님이에요? 그래, 우진아. 지은호는 혼란스러웠어요. 모든 관계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됐어. 이지혁이 화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지은호를 더 철저하게 이용하려는 거군요. 이용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가족이라고요? 25년 동안 버려놓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고성희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유라야, 선택해. 우진이와 영나를 도울 거야.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 거야. 지은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우진이는 도와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박진석 회장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나뵐 수 있게 해주세요. 고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안 돼. 그럼 도울 수 없어요. 유라야, 저도 제 아버지를 만날 권리가 있어요. 바로 그때 이지혁이 지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은호야,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나는 진짜 가족을 만들고 싶어.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협박했어요. 유라야, 네가 거부하면 우진이는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지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해요. 우진이한테도 성재 오빠한테도 박진석 회장님께도. 한우진이 지은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누나가 오라요.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는 진짜가 아니에요. 고성이는 계획이 틀어지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좋아. 그럼 박진석을 만나게 해줄게. 하지만 그 전에 간이식부터 받아야 해. 우진이 상태가 위급하거든. 지은호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위급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 직접 물어봐. 그때 의사가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한우진 씨 보호자분이시죠? 이야기 드릴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수술을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지은호는 한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많이 여위어 있었어요. 우진아, 괜찮아? 누나, 저는 괜찮아요. 누나가 부담 갖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정말로 도와주고 싶어. 이지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신중하게 생각해봐. 이미 결정했어. 우진이를 도와줄 거야. 고성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 유라야. 하지만 조건은 그대로예요. 모든 걸 다 밝히셔야 해요. 알겠어. 하지만 고성희의 눈빛에는 다른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은호와 한우진이 나간 후 혼자 남은 고성희가 전화를 걸었어요. 영나야, 엄마야. 계획에 변경이 생겼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어. 또 다른 음모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지은호는 고성희의 진짜 목적을 알 수 있을까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지은호의 여정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화려한 날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며 리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